네, 안녕하세요. 방장입니다. 오늘은 9월 27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일부에서 잠깐, 찍다가, 뭔가 좀 집중도 안 되고 해서, 그러니까 그 어떤 재난, 불난 거 있죠. 데이터 센터, 국가, 그죠? 문서나 이런 거 보관하는데, 부산도 그런 데가 한 군데 있는 걸로 알아요. 이게 불이 났는데, 또, 그죠? 그 사이에, 이런 문자도 왔어요. 그 어떤 수혜주 없냐고. 그죠? 저는 이제 그런 거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왜냐하면, 아는 게 힘이다. 그런 게 지식이거든요. 근데, 그죠? 보통 일반적인 어떤 건물이나 이런 데 화재가 나면, 뭐 스프링클러, 뭐 소화기 이런 쪽으로, 뭔가가 막 주식이 뭐 하루 정도 반짝하는 경우는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 리튬 이온 배터리는 그죠? 없죠. 그 열폭주 현상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2차 전지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죠? 안 좋아하는 이유가 그래요. 열폭주 현상. 한 3초 만에 1000도씨까지 확 올라버려요. 끌 방법이 없어. 다 탈 때까지 기다리든지 그 전체를 거대한 수조 안에 담궈야 돼. 근데 건물에 불이 나면, 데이터 센터에 불이 나면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불이 다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 수혜주가 있을까? 없죠. 저는 리튬 이온 배터리, 이게 어떤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양날의 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불안정한 기술. 결국은 전고체든 새로운 다른 쪽으로 전환이 되어야지. 지금 현재 이 상태로는 저는 실패한 기술이다. 좀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그래서 리튬 이온 배터리가 주가 됐을 때 전기차는 절대 성장할 수가 없다. 누구든 목숨 걸고 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뭐 질문하신 거는 그죠. 이 화재의 수혜주,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센터의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는 실제는 없다고 봐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오히려 악재만 있죠. 2차 전지 그동안 그죠? 자동차에 안 팔리니까 데이터 센터나 이쪽으로 많이 우회해서 팔았는데, 그죠? 에너지 저장 장치로 막 팔고 했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악재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이죠. 어떤 주식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질문이 여러 개 들어와요. 여러 개 들어오는데, 그 질문을 이래 보면, 그죠? 질문을 보면, 이거 앞전에 영상으로 분명히 설명드렸는데, 그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말은 뭐죠? 그냥 건성으로 봤다는 거죠. 건성으로. 내가 정말 필요로 해서 진심으로 보는 것이 마음에 와닿는 거랑, 그냥 형식상, 그죠? 그냥 영상 돌려놓고, 뭐, 텔레비도 봤다가, 전화도 봤다가, 스마트폰도 봤다가, 뭐, 그죠? 뭐, 밥도 먹고, 막 하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다 돌아갔네? 2부 플레이. 그죠? 어떻게 보느냐? 그죠? 이런 관점이에요. 저도 어떤 그런 이야기를 많이, 주변 사람들하고 주식에 대한 어떤 대화, 이런 걸, 좀 많이 하고 싶어요. 또 그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이 부분은 내가 놓쳤네. 이 부분은 나랑 생각이 틀리구나. 이런 걸 참고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쪽에서 보면,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죠. 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 누군가가 그걸 보고, 제가 잘못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약간 바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죠. 시골 변두리에, 있다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조회수도 한 100회니까. 그죠. 그 100회 중에 한 90회가 지인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겠죠. 근데 또 지인들이 굳이 싫은 소리는 안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죠. 근데 이제 한 번씩 그런 부분을 제 의견을 피력하는데, 의견 교환이나 이런 게 안 되니까 어찌 보면 제 혼자 그냥 독백처럼 줄줄줄줄 흘러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찌 보면
주식을 할 때 어떤 판단을 할 때 치명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스스로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죠? 누구든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의 어떤 뉴스나 뭔가를 접할 때 내가 그것을 스스로가 걸러서 들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어쨌든 오늘은 장이 그죠? 100포인트 빠지고 하니까 숙제가 많은데 첫째 저는 그죠? 최근에 그 바이오를 추천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없는데 아마 그죠? 뭐 다른 데서 추천해서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추천하지는 않았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러면 일단은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트럼프가 그죠? 의약품에 대해서도 관세 이거 한 100% 먹여버릴 거야. 했죠. 자동차 25인데 의약품에 대해서는 100% 먹이겠다. 그래 나니까 이거 발칵 뒤집어지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손절해야 되느냐? 왜 샀냐가 중요하죠. 그 종목을 왜 샀냐고요. 그죠? 바이오라고, 제약이라고 모든 게 미국 수출하는 회사는 아니죠. 미국에 약 파는 회사는 아니죠. 트럼프가, 그죠? 자기 나라에 팔지도 않은 그 제약회사에 어떻게 관세를 먹여? 그러니까 뭘 파는지, 그 회사에서 뭘 하는지를 봐야죠. 그러면 그 회사는, 그죠? 일단은 그 안에 들어가서 보려면 뭘 봐야 돼요? 매출액. 매출액을 보면 되잖아요. 근데 매출액이 100억도 안 돼. 매출액이 100억도 안 되는데 무슨 관세 걱정을 하냐는 거죠. 이런 부분은요, 기초부터 잘못된 거예요. 기초부터 그 주식을 어떤 대응하는 기초부터 아예 잘못되었다. 처음부터 새로 배워야 돼요. 그죠? 그냥 아무 영혼 없이 그냥 보는 거예요. 방장이 아침, 저녁으로 올려주면 그거 그냥 나는 그냥 봤어. 그 정도. 영상도 그냥 막 보고 싶으면 보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냥 오로지 중요한 건 뭐? 종목. 무슨 종목 추천하나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샀다 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발전이 없으니까 어때요? 정작 위기가 처했을 때 자기 돈을 지키지를 못해요. 내 돈을 내가 지켜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죠? 얼마만큼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럴 경우는 주식을 안 하는 게 맞죠. 돈은 벌고 싶은데, 그죠? 돈은 벌고 싶은데 주식에서 돈을 막 따고 싶은데 공부는 하기 싫어. 아는 거는 없어. 뉴스를 뜩 보다 보니까 악재래. 제약 바이오 큰일 났대. 그러니까, 나도 갖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안절부절. 그죠? 그게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걸 봐야 돼요. 첫째는 이 미국하고 내하고 적용이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죠. 그죠? 그 부분을 봐야 된다.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현실 세계의 7, 80%의 이 팩트를 가공을 하는 거야. 시나리오를 만들고 가공을 해서 그걸 이용해먹는 거야. 누가? 세력이, 아니면 기관이, 아니면 월가가 그들만이 원하는 세상, 가공. 정권가예요. 주식, 여기에 정권방송이나 주식 관련 어떤 신문이나 뭐나, 이거는요, 언론이 아니에요. 언론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뭐죠? 그냥 투자 정보, 뉴스가 아니고, 팩트가 아니고, 투자 정보, 처벌도 안 받아. 왜? 투자는 자기 책임과 판단하에 맨날 글에 달아놨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뇌피셜 같은 거예요. 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9시 뉴스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혼동이 오는 거죠. 일반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인들은요, 관심 없어.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뭐 관세를 얼마나 매겼는지, 지구한테 3,500억 달러를 투자를 해라고 협박을 하지. 일반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몰라요. 그죠?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트럼프가 하루에 말을 하면 몇 마디 할 거예요. 눈 뜨고 잘 때까지 몇 마디 할 것 같아요. 그죠? SNS부터 해가지고 끝없이 떠들어. 그거를 이 말수로 따져보면, 그죠? 단어로 따져보면 얼마나 될까요? 아침에 딱 눈 뜨고 잘 때까지, 그죠?
아무것도 말 안 하다가 대한민국의 3,500달러 선불로 투자해야 된다. 그 말 딱 한마디 있을까요? 수많은 말을 해요. 옛날 옛적에 호랑이랑 여우가 살았는데 여기에서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갔다가 호랑이를 만났는데 호랑이가 잡아먹겠다 하니까 나무꾼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뭐죠? 결론은 뭐다? 뉴스에 딱 나올 때는, 그죠? 뉴스가 딱 나올 때는 추석이 다가오니까 떡값이 오르기 시작했다. 왜냐? 수요가 폭증했다. 사람이 먹다 이제는 호랑이까지 떡을 먹다 보니까 떡값이 폭등하더라. 이게 딱 정권과 뉴스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현실과 뭔가는 틀려요. 의약품. 그러면요. 미국의 의약품 실태는 어때요? 전 세계에서요. 의료 체계가 어떤 진짜 막 좀 아프리카나 이런 후진국 말고 적당히 사람 사는 도시 중에서 나라 중에서 의료 체계가 가장 최악이 미국이에요. 미국은 돈 없으면 죽어야 되는 나라. 그죠? 그 나라예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 날파리입니다. 고민스럽네요. 이거를 자르고 편집을 할까, 그냥 갈까. 일단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중간에 좀 보다 좀 약간 흉하면 자르겠는데 요즘 너무 바쁘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적당히 눈치껏 괜찮다 싶으면 그냥 고고하겠습니다. 그 역대 대통령들 보면 오바마도 그렇죠. 오바마 헬스케어란 말이 있어요. 그죠? 대통령 중에 나는 그냥 있는 집안에 뭐 적당히 괜찮게 태어나서 부모님, 조상님들의 언덕에 의해서 위대한 백인으로 태어나서 정치를 해왔어. 이런 사람들 말고 조금 역경을 겪고 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니까 무슨 헬스케어. 가장 최근에는 오바마 헬스케어. 그만큼 미국의 의료 체계는요, 최악이에요, 최악. 하다못해 맹장 수술 한번 하려면 우리 돈으로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줘야 돼요. 아니면 죽어야 돼요. 그죠? 아파도 미국에서 아프면 안 된다 그러죠. 그게 현실. 그 왜 그래요? 모든 게 다 비싸. 그러면 최근에 펜타닐이라고 해요. 펜타닐. 중국하고 맨날 싸우죠. 너그 마약, 펜타닐 통제해라. 온갖 그걸 해. 근데 중국이 뭐래요? 그걸 어떻게 통제해? 우리는 어떤 약의 원료를 너희 나라에 수출했는데 너가 그걸 조합을 해가지고 마약을 만든 거야. 우리 원료만 공급을 했어. 우리는 요리 재료, 밀가루도 팔고, 당근도 팔고, 무도 팔고, 대파도 팔고, 양파도 팔고, 마늘도 팔고, 온갖 식자재를 더 수출했는데, 누군가가 마늘, 양파, 이거를 막 쎄리 갈아가지고 사람한테 공격을 했어. 그 하생방 무기. 독하잖아요, 냄새가. 그러면 이걸 하생방 무기를 미국에 수출했다고 제재하겠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펜타닐이 따지고 보면. 원료 의약품. 미국의 모든 연료, 의약품은 다 외국에서 갖고 와요. 심지어 미국에 있는 제약회사, 메이저 제약회사 자체도 그냥 간판만 미국에 있지, 실제 공장은 주변 다른 국가에서 공장을 세워서 거기서 만들어서 다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애플이 미국에 있지만 그 실제 만든 건 중국에서 만들어 오죠. 똑같은 거예요. 미국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죠? 심지어는 스타벅스도 미국에서 커피 농사 짓나요? 다 갖고 오죠. 그런 거예요. 간판만 있어. 그게 미국의 실상이에요. 근데 의약품을 이거 수출기획 관세 100% 안 팔면 되지. 안 팔면 되잖아요. 안 팔면 누가 답답할까요? 항상 말씀드리죠. 미국에서 뭔가를 규제를 하면, 농산물을 규제를 하면 식당과 같다고. 트럼프가 앞으로 한국산 라면 사 먹지 마. 그럼 우리는 안 팔면 돼. 그렇지만 미국인들은 굶어 죽는 거예요.
왜 시진핑이, 중국이 큰 소리 치는 줄 알아요? 그런 거예요. 트럼프가 아무리 시진핑을 갈구려고, 중국을 갈구려고 해도 결국 뭐야? 맨날 시진핑은 그저 팔짱 끼고 딴 데 쳐다보고 있어. 관심도 없어. 트럼프 혼자서 나불나불나불나불나불. 중국은 나쁘다. 트럼프는 뭐, 시진핑은 나쁘다. 너희는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맨날 떠들어. 시진핑은 대꾸도 안 해. 관심도 없어. 근데 왜 그래요? 결국 답답한 거는 미국인 거라. 왜? 월마트의 60%가 중국산이야. 중국산에서 안 들어오면 어때요? 스테이크 먹는데 손으로 뜯어 먹어야 돼. 그죠? 스파게티 먹는데 나무젓가락이 없어. 손으로 집어 먹어야 돼요. 스파게티 한 그릇 10,000원인데 나무젓가락 20,000원짜리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말이 돼요? 결국은요, 전 세계에서 싸게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베트남이니 인도니 아무리 대체 어떤 시장을 찾으려도 그거는 헛상, 허구. 인도가 중국보다, 그죠? 중국보다 인구 많고, 뭐 시장이 커. 그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인도가 나무젓가락 만들어요. 착각이죠. 인도는, 그죠? 소프트웨어 강국이에요. 소프트웨어. 그것 때문에 시장이 크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인도는 나무젓가락 안 만들어요. 미국을요. 미국에서 뭔가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죠? 각각의 고유와 특성이 있는 거예요. 이미 지구촌 사회에 적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은. 트럼프가 의약품 관세 100% 매긴다. 그럼 우리는 수출 안 하면 되지. 우리는 돈을 못 벌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수출을 못하니까 돈을 벌지만, 돈을 못 벌어요. 관세 100% 맞느니 차라리 수출을 안 해.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누가 손해야? 지금은 죽는 거야. 우리는 돈을 못 벌고. 누가 이기죠? 중국이 지금 미국하고 싸우는 방법이 그거예요. 우리는 수출을 못하지만 너희는 굶어 죽는다고. 우리는 나무젓가락을 못 팔지만 너희는 손가락으로 밥 집어먹는다고. 이해를 하시죠? 미국은 비대, 화장실, 비대가 없는 나라야. 한때는 그죠? 어땠어요? 마트에서 화장지 전쟁이 펼쳐졌어. 서로 화장지 살라고. 그게 미국의 현실이에요. 트럼프 큰 소리 쳐요. 저는요, 이거는 절대 국뽕이 아니고 우리가 이긴다 봐요. 왜? 우리는 물건을 파는 입장이고, 저는 사주는 입장이야. 누가 손해? 달러를 못 벌으니까 우리가 아쉬울까요? 그죠? 트럼프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4년짜리 한시적 대통령일 뿐이에요. 영원할 수가 없어. 그리고 지금 하는 것들은 미국인들이, 본인들이, 백인들이 그죠? 자칭, 국뽕이라 하면 좀 표현이죠. 그거 밑뽕하고 밑뽕. 밑뽕에 취해서 막 잘 될 것 같죠? 나중에는요, 화장실 고장나면 그 화장실을 못 고쳐가지고 똥냄새 속에서 진동을 하는 그 집에서 살아야 되는 게 미국이라는 거죠. 유색인종, 뭐 어떤 불법 취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쫓아내.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해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간단하지가 않고 미국은 이미 그런 사회에 적응이 되어 있어. 미국 사람들은 절대 제조업 못해요. 할 수가 없어. 그죠? 왜? 망해요. 미국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제조업을 한다는 것은 자살행위야. 망해.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 손으로 하는 것보다 왼 발가락으로 하는 게 훨씬 빠를걸요. 왜? 그 사람들은 이미 DNA 자체가 제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삭제됐어. 없어져 버렸어. 그런 사회요. 대처 불가능. 그죠? 마음 갖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저는 지금 미국이 하는 행동, 트럼프가 하는 행동, 트럼프 보좌관이 하는 행동을 쭉 보면서요. 솔직히, 단기적으로는 악재라 생각하는데 미래를 내다보면 대호재야. 왜? 저는 지금 뭐예요? 제국의 몰락을 보고 있어요. 로마가 저런 식으로 해서 망했어요. 제국의 몰락을 보는 거예요. 독주, 1인 독주 국가의 체제가
이제는 끝자락에 있다는 거, 무너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뭐 공포를 느낄 줄은 몰라도 그거는 다 헛상이다. 그러나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더 없는 기회예요. 왜? 트럼프의 협박 꼼수가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그 틈을 이용해서 저는 어찌 보면 저로에 또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매수 기회가 올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현실과 어떤 주식시장의 어떤 계리, 계획 이런 것들은 차이가 난다. 지금 그죠? 평면적으로 보면 자동차 유럽도 15%, 일본도 15%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는 25%. 그러면 대한민국이 자동차가 제일 어렵지 않는가?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현대자동차 우선주를 들고 있어. 9월 말이면 또 분기 배당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안 팔고 버텼어요. 팔까 말까 고민하다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팔아야 되지? 트럼프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흔들려야 되나? 그죠? 트럼프 협박에 의해서 제가 그래도 주식계에 30몇 년을 몸담은 내 같은 사람이 흔들리는 것은 이거는 국가적인 망신이다. 이래 생각했죠. 그래서 그냥 무시하자. 나는 현대자동차 우선주를 그냥 들고 간다. 그리고 단순하게 계산을 해봤어요. 전 세계 미국이 왜 큰 소리를 쳐요? 큰 시장을 갖고 있어요. 미국 시장이 전 세계 시장의 한 24%요 정도를 차지를 해요. 그래서 미국에 수출을 못하면 그만큼 24%의 시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물건 팔아먹으려면 돈 내놔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계산하기 좋게 25% 시장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미국 25% 시장을 포기하면 제로인가요? 여전히 75%가 남아있는 거예요. 유럽부터 해서 아시아 전 세계 75%가 남아있어. 차라리 미국 시장 포기하고 그 철수하고 아시아, 유럽 다른 데다 집중을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매출액과 이익이 줄어들겠지. 매출액과 이익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빠지겠지. 그럼 단순하게 해보세요. 현대자동차 우선주를 내가 들고 있는데 지금부터 이 가격에서 25%가 빠지면 그때 나는 추매를 하겠다. 지금부터 25% 빠질 때까지는 매수 안 하고 그 대신 나는 버티겠다. 이런 단순한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훨씬 더 튼튼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 시장을 현대가 철수를 하게 되면 그러면 미국은 아무렇지는 않을까요? 괜찮을까요?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한국 사람일까요? 미국에 공장이 있는데 미국 사람 한 명도 없을까요? 그 미국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트럼프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철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 하고 박수를 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현대자동차 하나가 미국 사회에서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사람, 가족, 아니면 그 동네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2차전지, 배터리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있어.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만들고 있나요? 중국에서? 한국에서? 아니면 한국이 철수하면 어디서? 다시 중국에서 사오나요? 어떻게 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근데 우리는 왜 불안하죠? 논리적으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누가 손해인지. 그런데 어때요? 주식쟁이는 어때요? 공부를 안 해요. 단순해요. 무식해요. 편안하게 돈을 벌 생각밖에 없어요. 논리라는 거는 몰라요. 그냥 정권방송 들고 뉴스 틀고 저기에서 이렇다 하면 와, 뭐 됐다. 공포. 밤새 잠도 못 자고 그죠? 끙끙끙끙 앓다가 월별 시초가에 손절을 치리라. 단칼에 치리라. 그죠? 딱 그 생각밖에 없죠. 근데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무것도 몰라요. 왜? 그렇게 안 했으니까.
맞다, 틀리다를 떠났어. 그죠? 생각이란 걸 해보는 거예요. 전략이란 걸 수립해보는 거예요. 자꾸 맞춰보는 거예요.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챙겨보자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그게 기초 지식이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을 모르고, 1 곱하기 1을 모르고, 사칙연산도 모르는데 나는 미적분을 잘해서 서울대 갈 거야. 이거 맞나요? 그죠? 기초가 없는 사람. 이야기를 해봐요. 대화를 해봐요. 저는 그렇죠. 대화를 딱 해보면 그냥 예전에는 싸웠어. 싸웠는데 이제는 나이가 먹다 보니까 안 싸워요. 그냥 웃어요. 왠지 알아요? 그 사람과 나의 관계는 딱 그 정도니까. 내가 열불 내면서 그 사람을 가르치고 뜯어 고쳐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것만큼 인생의 낭비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다시 태어나면 선생님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습관인 것 같아요. 예전엔 그랬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걸 이 사람한테 막 설명을 해야 이해를 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주식은요. 주식쟁이들은 대부분 다 뭐예요? 종목만 말해줘. 종목만 말해주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게 대부분 그래요. 그럼 나는 종목만 말해주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종목을 뭘 조심해야 되고, 이 종목을 왜 사야 되는지, 이 종목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소상하게 다 가르쳐 줬어. 근데 나는 내 입만 아팠어. 그 사람은 그 시간에 딴 생각했어. 지금 이 안주를 다 먹고 전어를 시킬까 전어 구이를 시킬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는 주식은 그게 아니고 짜고짜고 떠들고 있었어. 그죠? 참 바보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바보처럼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식 1년, 10년, 그죠? 참 망하기도 많이 망했고, 참 고난의 길,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왔어요. 제가 선배라고 믿고 의지한 사람,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사람, 지나고 보니까 다 사기꾼이었어요. 지나 내나 개뿔 아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죠? 사기꾼한테 당한 거예요. 어리석은 제 잘못이었죠. 그처럼 주식시장 99.9%가 그런 사람들로 아직도 넘쳐나요. 금리 인하를 한대. 금리 인하를 하면 바이오를 사야 된대. 근데 왜 금리 인하를 하면 바이오가 오르는지 설명을 해봐라, 뭐. 그 금리 인하 수혜주래. 그리고 왜 수혜주냐고 하니까.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당연한지 설명을 해봐. 그걸 왜 내가 설명해 주냐고. 빠라락. 그죠? 어떤 문제가 뭔가가 있으면 하나씩 이래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보는 거죠. 어디가 무엇이 맞는지. 그죠? 그죠. 의약품 이거,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질문인데 또 3,000% 한참 돌아왔네요. 결론은 뭐다? 그죠? 질문하신 회사는 미국에 수출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매출액이 100억도 안 되는데, 지금 그 매출액이 찍히는 것도 매출액이 없으면 퇴출 당할까봐, 그죠? 퇴출 당할까봐 병원에서 쓰는 기자재, 좀 아는 술 한잔 사주고 했던 어쨌든 아는 병원 몇 군데 뚫은 거야. 그래서 그 병원에서 어떤 주사기, 붕대, 데일밴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소모품. 그런 거 쓰겠죠? 그럼 그것을 대신 사가지고, 야, 내가 10억치 사가지고 너한테 9억에 팔게. 매출액만 만들어줘. 그래야 우리가 퇴출을 안 당해. 계속 주식 찍어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어. 그냥 신약 개발한다고 구라치면 지금 계속 묵고 살 수 있는데 매출액이 미달돼가지고 우리가 쫓겨나게 생겼어. 그래서 적당히 매출액만 좀 만들게 우리는 의약품 유통 이런 것을 어떤 사업에 추가를 할 테니까 너가 그것만 도와줘. 그 대신 10억치를 9억에 팔게. 어때? 땡큐죠. 딱 그 정도 했어요. 그런 회사. 실제
신약을 개발하는지 노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어. 매출액보다 더 많은 적자가 계속 나고 있어. 연구개발비로 썼대. 성과는 안 나. 그 회사가 정말 신약을 개발할지 안 할지 그거는 저도 몰라요. 알 방법이 없어요. 그 정도 지식은 저도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말해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회사는 미국에 1달러도 수출을 안 한다. 1달러도 수출 안 하는데 무슨 관세 걱정이냐는 거죠. 그래서 미국 관세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그렇지만, 그죠? 이 회사가 미국에 수출을 안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는데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약 바이오는 같이 도매값으로 집어 던져버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좋을 건 없다. 근데 신약을 개발한다고 확신을 갖고 샀으면 들고 가는 거죠. 신약 개발회사인데 무슨 트럼프 관세 때문에 손절을 하겠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모든 주식을 샀을 때는 왜 샀는지. 그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그죠,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괴롭혀요. 무지막지하게 아주 괴롭혀. 관세 25% 괴롭혀. 그거 면제해 줄게. 3,500억 달러 내놔라 그래. 너희 나라에 있는 돈 다 내놔라 그래. 칼만 안 들었지. 그죠? 황당하죠? 줄 수 없죠. 또 거기다 플러스 알파 뭐, 또 조금 있으면 방위비 한 100억 달러 또 내놔라 그러겠죠. 그죠? 그러면요. 그러시면 뭐야? 얘가 왜 이럴까? 와, 머리가 아파. 왜 이렇지?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혔지? 쟤가 노리는 거 뭐지? 전략이 뭐지? 쟤의 속내가 뭐지? 결론은 뭐다? 없어, 얘는. 속내고 뭐가 없어. 제가 보는 관점 보래요. 뭐 속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 그냥요. 하루에 100마리를 내질러. 100마리를 막 생각나는 대로 아무 때나 막 떠들어. 본인이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 근데 막 떠드는 거야. 근데 월가가, 정권가가 그 자기네들이 필요한 말만 쏙 빼와가 악마의 편집을 해가지고 퍼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주식시장만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엉망이 되는 거야. 딱 그런 상태야. 그죠? 주식시장만 요동을 치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다. 네. 여기서 그러면 한번 끊었다가 가겠습니다.